더 오른 것 같아. 응? 꽃 같은 아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술만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아들 가슴만큼은 못 살 것 같아요. 가슴에. 가능한 한 많이 다 제거를 해야지만 생존율이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사적으로 그걸 다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27 세원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오늘도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글보글 끓여낸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오르고 아들이 좋아하는 장어도 구워냅니다. 우리 아들이 장이 좀 안 좋아서 다른 생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장어는 그래도 좀 먹고 하니까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좀 소화도 좀 잘 되게. 어머니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매 끼니마다 가족이 먹을 음식과 아들 세원 씨를 위한 반찬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세원 씨가 잘 먹어주면 좋겠는데요. 명이나물하고 싸서 먹든지 저기서 가장 찍어서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 꼭꼭만 씹어 먹으면 돼.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몇 숟갈 뜨기도 전에 아랫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들 세원 씨. 구이라도 좀 떡 먹지. 아니, 못 먹었어? 그래도 좀 더 먹어야지. 안 들어가요. 좀처럼 식사를 하지 못하는 세원 씨의 모습에 어머니는 안절부절입니다. 결국 먼저 자리를 뜨는 아들. 어머니가 준비한 반찬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그 착잡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세원 씨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작년 9월경쯤에 이제 배변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설사로 약간 바뀌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렇게 막힌 듯이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내시경을 검사를 하고 암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 일주일 안 있어서 바로 수술을 진행을 했었어요. 누구보다 살갑게 부모를 챙겼던 막내 아들. 26 젊은 나이에 세훈 씨에게 찾아온 암은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었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만 무사히 끝나면 완치될 줄 알았습니다. 항암 치료 다 끝나고 나서도 3개월, 6개월 혹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3개월 차 첫 CT 촬영에서 복막으로는 전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장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던 중 복막 전이를 확인하고 다시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세원 씨. 하지만 컨디션은 점점 나빠져만 가는데요. 아니, 더 오른 것 같아. 응? 복막 전이암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수술해서 됐다는 내용도 거의 없고 3개월, 4개월에서 6개월이면 거의 사망하는 걸로 진짜로 하늘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약부터 챙기는 어머니. 집에 암 환자가 있다 보니 상비하고 있는 약만 2상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준비하는 약은 2종류. 어머니가 약을 건네는 사람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 물 많이 마셨어요. 잘 먹었어요. 처음에 발견될 때가 이제 전립선암에서 이 골수 전이암으로, 그러니까 뭐 다발성 골수 전이암으로 5군데가 다 전이가 된 거죠. 처음 발견될 때가.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암일 때는 모르고 다 지나간 거고, 전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아들이 한창 대장암 치료 중일 때 아버지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안 되고 또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한 달 만에 한 15kg 정도가 빠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거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뭐 병을 이긴다고 자신도 하지만 그거는 내 의지일 뿐이지 또 병하고는 또 틀린 거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처음 발견 당시에도 이미 암이 뼈까지 전이된 상태지만 아버지는 한동안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의 걱정은 오로지 아들뿐입니다. 아들을 살리는 일이 곧 자신이 사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참 많이 힘들 겁니다. 힘든데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 가족의 업이니까 같이 또 살아가야 되는 그 동반자고 이러니까 같이 좀 조금씩 나눠 가져야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도와주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세훈이도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들의 암투병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어머니. 한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끝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아들이 혼내요. 정신 차리라고, 엄마 정신 차리라고, 정신줄 놓지 말라고. 가서 찬바람 쐬요. 이리 와. 마음이 벌렁벌렁거려. 이 믿기 힘든 악몽에서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세훈이 생각해서 힘내야지. 응? 저 술에 안 들게 하고. 수술을 하루 앞둔 세원 씨의 정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이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세원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마음이 어때요? 안다네요? 네. 근데 그 바로 앞에 동그란 거 뭐 하나, 콩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좀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쪽, 문앞부 위쪽인데 뒤쪽 부분, 이 부분도 좀 안 좋은 거예요. 배를 크게 열고 광범위 절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처음 수술을 결정했던 때보다도 수술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야기에 가족 모두 긴장하는데요. 물론 당연히 생존이 되겠지. 그러면 치료는 일단 종료해요. 복막은 풍선 조직이기 때문에 풍선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종양은 다 일단 제거를 할 거예요. 이게 복막이든 대장이든 기타 장기든 해서 제거를 하고 가능한 한 많이 다 제거를 해야지만 생존율이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사적으로 그걸 다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수술 계획을 들은 후부터 내내 긴장하는 세원 씨. 내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발 마사지. 응?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아들의 기분을 헤아리고 긴장을 풀어주는 건 역시 어머니입니다. 내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만 좀. 그래도 아빠는 안 해준다. 아들이니까 해주는 것 같아. 하지만 농담도 쉽게 이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반복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야속한 운명. 병실을 나온 아버지가 향한 곳은 혈액종양내과입니다. 오늘 아버지도 정기검진이 있는 날인데요. 가족에게는 내색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기력이 떨어져서 예, 그러지는 않대요. 그러진 않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가 계속 찌하니 이렇게 뭐 누르는 것 같이 이렇게 아픔이 좀 오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거나 우울하면 이제 신체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검사를 진행해 보니까 전립선 암이었죠. 그래서 요 검사가 보면 이제 그 처음에 뼈 검사랑 뭐 CT 검사 이런 건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다 골전이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전립선 제거 수술이나 이런 걸 해도 생존 기간에 이제 큰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치료가 이제 호르몬 치료니까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좀 늘었어. 신경성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래요?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견딜만 하니까. 역시나 가족 앞에선 자신은 괜찮다고만 하는 아버지. 정신과 상담을 둘이 다니게 생겼네요. 병상에 누워 그런 아버지를 지켜봐야 하는 아들. 놀랬죠. 저만 아픈 줄 알았는데 또 아빠도 아프다고 하시니까 아버지도 이제 걱정시키기 싫어서 몰래 병원을 다니셨었나 봐요.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을 되게 안 하셨는데 본인께서는 좀 많이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 말로는 아들을 위로하지만 초조함은 숨기기 힘듭니다. 27을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2배, 3배 더 살아야 되는데 그지? 3배, 4배는 살아야지. 3배, 4배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기면 돼, 이기면. 맞아요. 저희 돼요. 빨리 나와서 빨리 취업해서 자리 잡고 그다음에 된다면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서 그런 이쁜 가정 그런 모습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가 잘 살 거다, 난 이제 괜찮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으로선 가장 큰 효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모습을 가장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드디어 세원 씨의 수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수술을 잘 견디는 일만 남았는데요. 어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아들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잘하고 와. 긴장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을게, 아들. 갔다 올게요. 부디 이 수술실을 나올 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그리고 제발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 되길. 세원 씨와 가족은 물론 집도를 맡은 이원석 교수의 목표도 오직 하나입니다. 다 절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다 제거해야죠. 그리고 하이팩, 복강약, 보온오늘 요법까지 오늘 하는 게 목표입니다. 세원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복막을 비롯한 장기 전체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생각보다 좀 심했거든요.
워낙 장기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진 암이라 제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골반뼈까지 전이된 암세포를 긁어내느라 수술은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암으로 둘러싸인 장기들이 모두 적출되어 나왔습니다. 그 시간 어머니는 잠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수술실 앞을 지킵니다. 5시간째 수술실 앞을 서성이는 어머니. 긴 시간 수술대 위에서 고통받고 있을 아들 생각에 눈물만 흐릅니다. 복막과 장기에 대한 광범위한 절제가 끝나고도 수술은 계속 이어집니다.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들을 떼어내는 처치가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곧이어 이번 수술의 핵심이 되는 고온열 화학요법이 준비됩니다.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까지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 42도씨의 항암제를 직접 복강 내에 투입하는데요. 이 항암제가 세원 씨 몸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나서야 무려 10시간이 넘게 진행된 수술이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가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 됐어요. CT에서 봤던 것보다 좀 골반 안쪽이 진행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쪽 손으로 만져봤더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띄워가지고 이제 빨리 볼 수 있는 동결절편 그 조직 검사를 내봤더니 거기서 종양이 나왔어요. 뼈까지 암이 전이됐다는 이야기에 엄마는 다시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상상도 못했거든요. 골반 뼈까지 전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는 또 철렁. 수술을 마친 세훈 씨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긴 수술 후 찾아온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세원 씨.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다시 가족들이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대단해, 우리 애들. 어려들자. 아주 잘 됐다고 그러니까. 너만 건겨. 어머니는 잘 견뎌준 아들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수술 후 약 40일이 지나고 세원 씨 가족을 다시 만난 곳은 뜻밖에도 부산이었습니다. 일 년 넘게 병마와 싸운 아들을 위해 부모님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 너무 많았나? 너무 크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 고마운 마음을 바닷가 모래사장에 가득 담아봅니다. 늘 자신을 보며 울고 가슴 아파했던 어머니. 건강이라는 흔한 말이 이렇게 지키기 힘든 말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세원이만 딱 나으면 뭐 아무 걱정 없다 우리는. 응? 알았어요. 항암 치료는 어차피 주기적으로 받는 거니까 이제 저한테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본인 몸도 좀 이제 병원도 좀 다니면서 치료받을 거 좀 치료받고 하셨으면 해요. 말로만은 괜찮다 이러지 말고 좀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즐겁게 지내요. 건강 한번 보여주는 게 최고야. 세원 씨와 아버지 모두 새해에는 건강이라는 더 큰 선물이 찾아오길 바랄게요.